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펀드, 주식 같은 거 하면 펀드 많이 들잖아요. 그 펀드 할 때 이제 설명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원금 100% 보장돼요. 이거 수익이 몇 프로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 기준이 이제 나온 게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재작년 9월, 재작년 9월이면 한참 된 거 아니냐 하겠지만, 판례가 나오는 거 1년, 2년밖에 안 된 거는 소위 말해 최신 판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온 건데, 그 기준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라임 사태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 투자한 분들이 꽤 많이 물려가지고 경우에 따른 조 단위가 넘는 손해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펀드를 살 때 펀드를 파는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겠죠.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지 손해배상의 범위를 보게 되는데, 그 범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펀드라는 건 돈을 넣는 거니까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이제 원금과 이자로 나뉠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그 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대법원 판례상은 넣은 금액, 실제 넣은 금액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내가 1억을 넣었는데 펀드가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5천만 원밖에 회수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1억 빼기 5천 해가지고 5천만 원이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연배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회수를 못하게 된 걸로 확정된 시점, 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아직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자로 확정이 됐다 쳐요. 그래서 내가 10억 넣었는데 7억밖에 회수 못하게 됐다. 그러면 3억 원만큼 손해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 3억에 대해서 지연 이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 12% 이자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언젠가 6개월이든 1년 지나가지고 받게 되면 그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다만 넣었을 때부터 이미 이제 우리가 회수 못할 부분이 확정된 경우는 그 넣었을 그 당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억을 넣었는데 이미 그 펀드에 넣었을 당시에 나한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회수할 수 없다는 게 이미 내부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그 투자한 그 시점부터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한 3년 후에 이제 내 손해배상 청구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3년치 이자 36%까지 붙여가지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펀드 같은 거 할 때 사실은 이자가 5%, 6%나 잘 나온다고 하는데 11%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소송하게 되면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채무자 측에서 돈이 있냐 없냐가 핵심 쟁점이 되긴 하지만,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원리금이 많게 되면 나중에 혹시 회생 절차 갔을 때 우리가 채권액이 많아지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런 점 아시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